원장님, 이렇게 충돌 증후군이 계속되면은 어깨 힘줄에도 손상이 가게 될 텐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진통소염제나 국소 마취제 같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 어깨의 운동 범위를 서서히 넓혀주고 어깨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치료도 필요한데요. 장기간 약물이나 물리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간혹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견봉의 아래쪽이 거칠어지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견봉 아래로 뼈가 자란 경우 그 부위를 다듬어주는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데요. 견봉 아래 공간을 넓혀주면 어깨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통증 조절이 용이하고 조기 재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 치료 정례인데요. 좌측의 엑스레이는 석회화가 있는 수술 전 엑스레이 소견이고요. 우측은 수술 후 석회화가 완전히 제거된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본병원 김기훈 원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면서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회전 근개 파열, 이것은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 근개란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우리 몸에 존재하는 4개의 힘줄 다발을 말합니다. 이 회전 근개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다른 2개의 뼈 사이를 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 근개 파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전 근개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는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적 원인에는 혈액 공급의 변화, 교원 섬유의 변화, 국소적인 힘줄 조직의 변화 등이 있으며,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오구 견봉궁의 형태학적인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을 쉽게 설명하면 회전 근개 자체의 변화가 있어 약화되는 것에 외부적인 물리적 힘이 가하여 파열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최근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회전 근개 파열은 특히 잘 낫지 않는 만성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질환이며, 과거에는 회전 근개 파열이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골프, 헬스, 수영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30대, 40대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흔하면서도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4개의 근육이 서로 협력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어도 어깨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야간통이 심하고 팔 옆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와 누운 자세에서 잘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60도에서 120도 팔을 벌린 위치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더 들면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운동이나 자세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며, 이런 통증은 어깨의 앞이나 옆부분에 머물지 않고 손가락까지 내려간다거나 목을 지나 머리까지도 통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회전 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법에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보존적 치료는 파열의 범위가 작은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팔걸이를 착용하고 수혈관 안정을 취한 뒤 통증이 없어진 후 운동요법을 시작하고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국소스테로이드 및 하이알 제제의 견봉화 주소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와 자가운동치료를 통해 굳은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하지만 보존적 방법으로 호전이 없을 경우나 완전 파열로 진단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과거에 광범위하게 절개하는 방법과는 달리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를 덜 남기고 손상된 구조만을 정확히 초소형 카메라로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므로 회복이 빠르고 수술 결과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파열 범위와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네,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환자분의 파열된 회전근개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회전근개가 파열된 MRI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우측 관절 내시경 사진은 실제 회전근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 내시경 수술 중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 관절 내시경 사진은 상완골두 윗부분 회전근개가 붙는 위치에 전 처치를 하고 난 이후 실이 달려있는 나사를 삽입한 소견이고, 우측 관절 내시경 사진은 그 실을 이용하여 구멍난 회전근개를 통과시킨 사진입니다. 다음은 관절 내시경 수술 후 사진입니다. 좌측은 파열된 회전근개를 완전히 봉합하고 난 이후의 관절 내시경 사진이고요. 우측은 실이 달린 나사가 박혀있는 수술 후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 흉터 걱정도 많이 덜 수가 있고 간편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활 치료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 직후에는 건강한 다른 팔로 환척 어깨를 움직이는 것을 시작하여 수술 후 관절 유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동적 관절 운동이 필요하고요. 수술 후 3 내지 6주가 지나면 환자는 자신의 힘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나면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3 내지 6개월간은 무리한 힘을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파열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재활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병명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네,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의 석회화 건염은 주로 회전근개의 힘줄에 발생하며 퇴행성 또는 칼슘의 반응을 통해 석회 침착이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석회화 건염은 통증이 매우 심하여 어깨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응급실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진단은 방사선 사진과 회전근개 상태 파악을 위해 MRI로 진단을 하는데요. MRI 촬영의 경우 석회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이고 어깨 힘줄의 손상 정도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에 돌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치료 방법으로는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방법은 앞서 언급했던 방법들과 비슷하고요. 석회성 건염도 2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때,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절 내시경하 석회 침착 제거술과 견봉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통증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분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리고요, 아까 어깨 탈구도 하나의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질환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것도 질환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깨 탈구도 하나의 질환인데요. 어깨 관절 불안정성은 어깨가 한번 빠진 이후 어깨를 안정하게 하는 관절순, 인대, 관절낭 등의 손상으로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20세 이전에 어깨가 빠지면 대부분 계속해서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20세 이후에는 불안정성보다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조직의 동반 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의 탈구는 아주 흔한 외상으로 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본병원 김기훈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어깨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